안녕하십니까, 방산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좀 목소리가 칼칼할 텐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물안 올챙이 이재명 외교 세계를 빛낸 윤석열에게 무릎 꿇고 배워라. 트럼프 앞에서 벌어질 충격의 회담 걱정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국의 정부 고위 협상단이 트럼프와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요, 김정은은 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도 외교적인 그런 협상 테이블인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은 인정도 안 한다는 뜻이지요. 말도 꺼내기 싫다는 얘기고, 김정은과는 상대해서요, 이재명을 국제적으로 왕따시키려는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요, 한국의 모든 국제적인 외교는 망한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제적으로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코피 흘리고 진짜 땀 흘리고 뛰었습니까? 아주 그 특유한 그 친화력으로요, 미국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 수반과도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갖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까지도 만나서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한중 관계를 잘 이어가자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탁월한 윤석열 같은 지도자의 성과는 생각도 않고 그냥 그거는 그냥 방송에서 무조건 지우려고만 하고요. 그 대신에 국내적으로 무자비하게 세계 특검을 말이죠, 그 훌륭하게 일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는 게 바로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아시겠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교적인 성과, 그 중에서도 세계 정상들에게 국빈 대접을 극진하게 받았던 그런 외교적인 위상과 실익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23년 8월에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로 굳건히 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경제 안보까지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협력하는 그런 협의였었습니다. 이때 문서화된 합의는요,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 윤 대통령의 친화력과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북한은 말이죠,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윤 대통령은 찰스 3세가 즉위한 이후에 처음으로요, 제1번으로 찰스 3세가 초대한 국빈으로 초대받아 갔습니다. 버킹엄 궁에서요, 공식 연회하고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안내를 하고 런던 금융가와 MOU 체결 등 얼마나 끔찍이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봐서 잘 아시겠지만요, 예, 수락 총리도요, 윤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동맹자라고까지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또 사우디를 방문해서 방산,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 무려 21조 원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UAE에서는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의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국 외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성과죠. 이건 단순한 정상끼리의 만남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그야말로 본인이 얘기하는 한국의 세일즈맨 1호라는 그런 외교적인 성과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속에서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 무기 수출을
성사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공기 등 해가지고 124억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일궜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사업의 글로벌 신뢰를 보여준 시작이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우수하고 아주 가성비가 높아서요. 유럽 나라들도 아주 눈독을 들리고 아주 그런 성능 높은 무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모든 성과는 다 감추고요. 윤석열과 당시 여당 강요들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이고요.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일파가 죄 없는 윤 대통령을 있지도 않은 내란으로 몰아서 구속하고 탄핵해서 이재명의 정당성과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말이죠. 악랄한 피해 보복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제 이번 달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이가 무슨 외교를 알고 어떤 확고한 외교 전략이나 외교 철학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개무시를 당할 게 뻔합니다. 맨날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하는 인간이 무슨 염치로 트럼프를 대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트럼프한테 또 가서 쎄쎄하다 혼만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 국민한테 와서는 아주 자기가 외교를 잘했다고 아주 떠들고 자화자찬할 거고요. 기생충들인 언론 방송은 또 동조해가지고요. 우리 국민을 가스라이팅을 하겠죠. 트럼프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정치 보복으로 수감된 그런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고든창이라든가 모스탄 이런 그 사람들이요, 트럼프와 아주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아주 트럼프한테 다 고해 바쳤을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그런 사실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이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요. 이재명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 범죄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미국 도착 즉시 체포해야 마땅하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고, 아무튼 그런 범죄 사실과 한국에서의 내란을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죗값을 물을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뭐 휴가 가서 골프 연습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골프 치지도 못하는 골프가 지금 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요, 영어 공부하러 갔을 겁니다. How are you? I'm glad to meet you. 뭐, bye, see you again. 그런 거 하려고 갔는데요. 영어 공부라는 게 그렇게 뭐 쉽게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가서 헬로도 못할 겁니다, 아마. 결론적으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재명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이죠. 아주 회색 외교입니다. 그리고 웃기는 외교로서는 미국 트럼프한테는 통할 리도 없고 경시만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익을 위한 헌신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한시바삐 석방하고 윤석열의 탁월한 외교술은 배워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외교는 올챙이, 우물 안의 올챙이 외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비교는요, 될 수도 없는 참으로 제가 보기엔 민망한 수준의 외교입니다.